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중심 상가의 몰락은 똘똘한 주택 한 채 하락의 신호탄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락의 대명사 캘리포니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원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서 상업용 주거 할 거 없이 다 비쌌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이탈하면서 테슬라 등 좋은 회사가 텍사스 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요게 요것이 결정타였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폭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집에서 근무,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라 넓은 주택이죠. 넓은 주택이라서 주거하고 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효과로 상업용 부동산 폭락을 했는데 주택도 사실상 폭락을 한 거죠. 재택근무가 일반화됐지만 회사가 빠져나가니까 주택도 힘을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다른 지역들은 아직도 상승 또는 보합이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신규로 몰기지 받기가 어려우니까 기존 주택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니까 오히려 요게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간 곳은 캘리포니아 등 몇 곳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 폭락을 하면 미국은 월세 시스템이죠. 월세. 임대를 하더라도 전세 없고 월세만 있으니까 상업용 부동산 폭락, 그 의미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월세를 예전처럼 많이 못 내더라. 그러니까 주택도 같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특이하죠.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은 수직캡 하락, 한마디로 폭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세 제도가 있어서, 그리고 정부도 밀어주죠. 그래서 아직은 아파트 가격이 버티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 부동산 주택하고 상업용 이원화 이론이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동산학 개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경기에는 상업용 부동산은 하락을 하는데 그러나 주택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하기도 한다.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경기가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하면 불경기에 왜 상업용 하락하는데 주택은 상승 또는 보합이 되는가? 불경기에 일단 팍팍한 주머니 사정이 생기겠죠. 불경기니까 돈벌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주머니는 팍팍해집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죠. 요게 결정타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가 있어서 금리 하락이 더 결정타죠. 금리 하락하니까 전세는 상승하겠죠. 전세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내는 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전세 금액이 커도 금리가 약해서 조금만 은행에 월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전세는 당연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요게 물붓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하더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만 있는 상업용은 하락하는데 주택은 상승하더라. 이런 신기한 이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웃기죠. 지금은 요 이론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이론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미국은 호경기 맞습니다. 미국만 호경기죠. 한국은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호경기라서 미국의 금리가 높습니다. 인플레 때문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금리도 같이 높습니다.
금리는 높다. 그런데 한국은 불경기라서 주머니는 팍팍합니다. 여기서 이원화되죠. 오른쪽 주머니는 팍팍하다. 그래서 월세로 돌아가는 상품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힘 못 쓰죠. 오피스텔도 일정 부분 힘 못 쓰고 주거용 중에서 빌라가 제일 힘을 못 씁니다. 빌라도 전세로 돌아갔었다가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월세 상품으로 바뀌니까 빌라가 힘을 못 쓰죠. 반면에 좌측의 금리는 높다. 금리가 높다. 그러면 전세도 힘을 못 써야 정상인데 대한민국은 특이합니다. 전세 관련해서는 공산주의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은행한테 전세 대출은 서민을 위해서 낮게 책정해라. 기업에는 높은 금리 적용하더라도 전세 대출은 낮게 유지해라. 깡패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낮습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매직입니다. 매직. 시중 금리는 높은데 전세 대출 금리는 낮은 수준. 그러니까 주택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교과서를 새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의 심장은 상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핵심은 땅이죠.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 첨단 아파트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 첨단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위치. 첨단 아파트를 산골에, 산골 마을에 첨단 아파트 아무리 최신 기술로 지어도 공실입니다. 부동산 핵심은 땅이죠. 그 땅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직주 근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대세를 만드는 것은 직장이라는 거죠. 직장이 없으면 부동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하고 제주도 속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직장만 빼면 주거 여건은 제주도나 속초가 더 좋습니다. 관광지에다가 경치가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모로 제주도 속초가 서울보다 훨씬 앞선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단 하나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요소가 있죠. 서울은 상업용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일자리가 많으니까 서울이 넘버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업용하고 주거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 위기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오지 주거는 굳건하다 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개소리입니다. 대표적인 개소리. 오히려 전세 제도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은 월세 시스템이고 주택은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세로 이루어진 주택 거품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같이 터지는 게 정상일 거고 같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거용 부동산만 박살이 날 겁니다. 전세 때문에. 마무리합니다. 상가가 잘 된다. 그 이야기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술집 잘 된다. 그거 상가가 잘 되는 거죠. 술집이 잘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서 술 마시면 맛이 있어서 아니죠. 근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 사무실이 굳건한 지역 거기에 상가도 잘 됩니다. 서울 상가도 힘을 못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나온다. 그 이야기는 주택도 내린다는 겁니다. 특히나 서울 상가가 힘을 못 쓴다. 그 이야기는 주택도 특히나 똘똘한 주택, 똘똘한 한 채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주택 들고 계신 분들은 상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상가 부동산의 붕괴는 주택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 상가 전국에서 망할 확률이 제일 낮죠. 서울 상가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택도 아직 버틴다. 직주 근접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